미국에서 한국 산불 지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LA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나선 자원봉사자들,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SNS를 강타한 한 미국인 간호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불타는 한국으로 이끌었을까요? 국경을 넘어 이어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ICU 간호사로 12년째 일하고 있는 사브리나 리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한국어는 서툴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18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부모님과 통화하는데 창밖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습니다. 밴쿠버 외곽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번질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과의 통화를 서둘러 끊고 창밖을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곧 대피 사이렌이 울렸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약간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불길이 집 앞 도로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911에 전화했지만 구조대는 이미 철수했다고 했어요. 모든 주민은 자력으로 대피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연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죠. 목이 메어 간신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점점 짙어지는 연기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간호사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욕실로 피신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마스크를 쓴 3명의 청년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계속 제 상태를 체크했죠. 놀랍도록 전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중 한 청년이 자신들은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 먼 캐나다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한 것입니다. 연기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저를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임시 대피소로 데려갔어요. 평소엔 한인문화센터였던 건물이 순식간에 응급의료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제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주변을 살폈어요. 대피소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음식, 의약품, 침구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정하게 제 상태를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이곳의 처치는 완벽했습니다. 실제 병원이 아닌데도 말이죠. 제가 ICU 간호사라고 말하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소 치료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료봉사에 합류했어요. 부상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의약품 관리부터 환자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건 진짜 병원이 아니라 병원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민수 의사는 한국에선 재난 대비 훈련을 많이 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밤새 환자들을 돌보면서 저는 이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타국에서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헌신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사흘 동안 한국 봉사자들과 깊은 유대감이 생겼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뿌리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산불이 진정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도움, 그 따뜻한 손길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밴쿠버 산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불에 휩싸인 강원도의 산과 마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죠. 작년에 저를 구해준 자원봉사자 중 한 명, 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인터뷰에서 작년 캐나다에서 산불 진화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수간호사는 위험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했던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감동하셨죠. 우리 민족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표, 간호사 자격증 사본, 기본 의료용품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밴쿠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 손길이 이제는 제가 내밀 차례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불안함도 있었어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2시간 후면 한국, 제 뿌리의 땅에 도착하겠죠.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어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김치 냄새가 나는 식당들, 모두가 어딘가 그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출구에서 한국 NGO 단체 희망의 손길의 김지연 코디네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강원도로 향하는 차에 올랐어요. 지연은 차 안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원도 산불은 이미 수천 헥타르를 태웠고 몇몇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많은 주민들이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우리는 임시 의료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텐트로 만들어진 임시 병원이었지만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를 새 동료로 소개했어요. 캐나다에서 온 중환자 케어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저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말하기 어려웠고 의료진들의 빠른 한국어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첫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호흡 곤란을 겪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힘겹게 물으셨고 저는 캐나다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잘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 온 이유였어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날 밤 텐트에서 쪽잠을 자면서 생각했어요. 비록 낯선 환경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강원도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료 캠프에서의 일은 고되었지만 보람찼어요. 의료진들과의 팀워크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죠.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산불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작은 마을 하나가 고립되었고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고 했어요. 본부장은 구조팀이 출동할 예정이니 의료진은 여기 남아 대피소를 지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섰어요.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팀장 이한수 의사는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했어요. 제가 이곳 지형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 흡입 환자 치료 경험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저는 구조팀에 합류했어요. 방화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소방차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1년 전 캐나다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제가 구하러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산길을 따라 30분쯤 달렸을 때 앞에 불길이 보였어요. 구조팀장이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장비를 챙겨 불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연기 속에서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집은 이미 불에 타고 있었죠. 구조대원들이 소리쳐 사람을 찾았어요. 우리는 집집마다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대피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마을 끝자락 작은 집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연기로 가득한 집안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고 자력으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어요.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께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어요. 그때 할머니가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할머니가 가리킨 나무 상자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서둘러 상자를 집어들고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요. 불길이 점점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구조대원 2명에게 할머니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의료 장비를 챙겨 곧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안전하게 보낸 후 집안에 남아있던 의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어요. 간신히 피했지만 출구가 불길로 막혀버렸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1년 전 제 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저는 간호사였고 위기 상황 훈련을 받았습니다.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뒷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꼭 안고 불길 사이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어요.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연기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20분 정도 걸어 내려왔을 때 구조대원들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응급 처치를 받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할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가득 찼습니다. 상자를 건네드렸더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으셨어요. 임시 대피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어요. 헬리콥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저에게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바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은 6.25 전쟁 때 미군 병사와 결혼한 언니가 보낸 것이라고요. 언니는 미국으로 떠난 후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이 편지들과 사진만이 유일한 추억이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이 작은 상자에는 할머니의 전 인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임무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의료 지원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 담긴 감사함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임시 캠프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연기 구름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역병원에 무사히 도착했고 저는 다시 의료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할머니와 그 나무 상자가 생각났어요. 다음 날 근처 병원으로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여전히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상자는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특히 상자까지 챙겨준 것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미군 장교의 모습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언니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편지들은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졌고 미국 생활과 가족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이건 내 전부야, 고맙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 부모님도 이민자로서 고향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할머니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캐나다에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제가 한국인 할머니에게 돌려준 셈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애의 순환이 아닐까요? 캠프로 돌아와 계속 일했습니다. 산불은 서서히 진화되고 있었고 대피소에도 점점 안정이 찾아왔어요. 의료진들과의 협력도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그 웃음이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텐트 밖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연한 기회로 찾아온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구조 활동이 마무리되던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국에서 산불 구조 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한국어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김지연 코디네이터가 설득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요. 결국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긴장됐어요. 기자는 우선 제가 왜 한국에 자원봉사자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 밴쿠버 산불 때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제 집에 들어와 저를 구출했어요. 그때 한 봉사자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강원도 산불 소식을 듣고 저도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기자는 제가 구한 할머니와 나무 상자 이야기도 궁금해했습니다. 그 상자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되돌리는 과정이에요. 한국은 저를 살렸고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환자들은 더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의료진들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할머니의 아들이 저를 가족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통 한국 가정에서의 식사를 경험했어요. 그 따뜻한 환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 입구에서 작은 환송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료 캠프에서 만났던 분들, 구조했던 환자들, 심지어 그 할머니까지 나와 계셨어요. 그들 손에는 작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딸, 한국의 영웅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직접 만드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전통 비녀와 손수건이 있었어요. 손수건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다시 꼭 와요. 이제 여기도 내 집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인천공항과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담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가 주신 나무 상자를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불타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길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두 문화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병원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제 두 번째 고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은혜는 순환하고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브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국경을 넘는 인류애와 은혜의 순환을 보았습니다. 한국인의 희생적인 봉사 정신과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고 그것이 다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타인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어떻게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어떻게 세계 속에서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브리나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선행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